안녕하십니까. 내일 연휴인데요. 그래도 채널 고정하고 지금 보고 계시죠. 오늘 수요일 방송을 책임지는 여러분들의 주식 선생님, 저 주생 김도영이 오늘도 여러분들 9시 방송 책임지러 스튜디오로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오늘 좀 좋다 말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좀 도래가 되었습니다. 시장에서 뭔가 내가 대장이다라는 삼성전자의 저력이 가장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오면서 긴급 뉴스를 접한 게 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애연가들, 흡연가들에겐 좀 안 좋은 소식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또한 그리고 우리 일반 서민들, 저 역시도 급하면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되는데 택시 서비스 혁신 종합대책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요금이 3,000원으로까지 올른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오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는 무슨 수가 있더라도 저도 그냥 제 자가용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또 택시 내에 흡연도 금지 법안이 나왔다고 하니까요. 자, 제도에 대한 개혁이 나온다라는 건 반발도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제도의 개혁이 나온다는 건 점점 좋아지는 징후로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과연 우리나라 시장에서 오늘장의 개혁이라는 것 좀 시작이 되었는지, 아니면 수급의 변화가 있었는지 상세히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을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요. 이럴 때는 주쌤의 말을 우리 외국인들이 참 잘 따라와 주는 것 같아서 흐뭇합니다. 9월 하루도 빼지 않고 연속 순매수가 현물 시장에 있었다라면 역시 10월 달이 들어오고 나서도 2일 연속으로 2거래를 연속해서 본격적인 외국인들 순매수가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26일째 지속성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니까 유가증권 시장인 코스피 시장이 상승 부분의 갭상승이 상당히 컸지만 조금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보합인 0.6포인트 상승 마감한 1999.47포인트로 거래를 마쳐서 2000포인트 살짝 하회를 했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2포인트 정도 내외로 하락 마감한 532.02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개별주 종목군들의 테마군들이 보는 특징들이 좀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이 수요일 방송 연휴를 앞두고 찾아오신 분들 여러분들과 전략을 엿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당당하게 이 연휴가 지나고 금요일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전략가들이 오셨습니다. 제 오른쪽에는 우리 쌍둥이 아버님이시죠? 네, 셜록 홈즈 정재훈 멘토가 오셨고요. 저희 왼쪽 편에는 가치 투자의 귀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효열 멘토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요. 오늘장 전체적으로 좀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1등 내가 제일 잘났다. 너무 잘나면 안 되거든요. 시장은 사실은 같이 두루둥실 달라서 계좌가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 삼성전자 혼자 독보적인 독주가 좀 있었는데요. 자, 우리 정재훈 멘토. 네. 한 주 동안 좀 어떻게 보내셨고 오늘장 어떻게 보셨나요? 한 주 동안 상당히 좀 기분 좋게 보냈습니다. 왜냐면 시장이 좀 많이 상승을 해줬고요. 특히나 저희 가족분들 같은 경우라면은 좋은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좀 좋았었습니다. 오늘 같은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아쉬웠었습니다. 체감은 좀 안 좋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게 된다면 좋은 주식 아마도 저점에 잘 사놓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크게 문제는 되는 게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심리는 일단은 먼저 다스리고 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력하게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셧다운 부분에 어제도 그렇고 우리 정재훈 멘토는 강력 홀딩 의견을 좀 주시는 거군요. 예, 일단은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해묵은 악재입니다. 그리고 학습 효과가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크게 두려워할 필요성은 없다. 즉 심리만 잘 다스리면 된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심리만 잘 다스리자. 그래요.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머니게임만 진행된다라고 보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리게임이 제일 많이 공존하는 곳이 주식시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이 듣자. 이효열 멘토,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간에는 모니터링도 많이 하시고 방송에도 이제 제대로 한번 스킬 세우시겠다라고 네,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코너들도 좀 맡고요. 또 이 주식 쌉니까라는 코너도 좀 맡고.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들어오고 계세요. 그래서 같이 리딩을 좀 해드리고 또 좋은 주식을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좀 안내를 해드려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계시는 아마 저한테 굉장히 좋은 한 주였고요. 네.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 좀 흐름을 보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오늘은 좀 차별화된 그 한 주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특히 좀 그랬는데요. 특히나 이제 자동차주에서 IT주로 약간 좀 그 무게중심 이동하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기분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이야, 이제 가족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희소식까지 좀 접해 주셨습니다. 정재현 멘토는 뭐 워낙 가족이 많으셔갖고. 뭐 원체 많다 보니까 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그러니까요.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결국에는 일단 좋은 종목이 가장 우선적이겠지만 일단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포트를 좀 꾸려주는 게 가장 강점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결국 맨날 단타시다가 손실만 나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두 분 만나려면 샘플러스를 통해서 만나야 될 것 같은데요. 와, 이 당당함들 정말 저도 딱 숟가락 같이 얹어서 당당함으로 오늘 방송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장을 살짝 엿보았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강력 홀딩 의견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종목 봤다, 종목 발견 신봤다 시간을 엿보겠는데요. 이 부분은 멘토들의 각각 전략, 시황관, 그에 따른 어떤 이슈의 특정 이슈를 가지고 종목을 핵심적으로 파헤치는 시간입니다. 우리 샘플러스 가족분들의 계좌를 승천시키는 그 시간이죠. 지금부터 함께 해볼까요? 그래요. 앞에서 이제 가족이 제일 많은 분, 그리고 또 이제 가족이 계속 늘어나고 계시는 분들인 거예요. 샘플러스 쪽에. 요즘은 뭐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저희 사업부 쪽에서 얘기가 나오기로는 뭐 곧 동접 자체가 이제 포화 상태가 돼서 서버 다운까지 염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좀 있던데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들 위해서는 언제든지 저희가 할 수 있다라는 거 하는데요. 자, 정재현 멘토 그 당당함한 홀딩. 종목 발견 신봤다. 이슈부터 한번 어떤 거를 한번 봐볼까요?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이슈는요, 소외됐던 중소산업재 지주사가 뜬다라는 포인트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일단 순자산가치 대비 할인율이 50%가 넘는 중소산업재 지주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해당 기업들은 중소형주의 새로운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과 핵심 상장 자회사의 주가 상승률 대비 덜 올랐기 때문에 키 맞추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부각돼서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시장이 불안하다면 중소형 저평가 종목군들을 관심있게 가져보는 것도 투자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관련 종목군들을 좀 준비했는데요. 신봤다 종목 한번 공개해 주시죠. 자, 첫 번째는 일진홀딩스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진양홀딩스, 그 다음에 코오롱, 한진중공업 홀딩스 이렇게 4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 종목을 준비했던 부분들은 상당히 여러 가지 이 시황관적인 얘기들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시장적인 이슈들을 좀 많이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결국 좀 보게 된다면 시장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숨고르기가 지속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현금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주식을 좀 갖고 있어야 될 것이고, 어떠한 주식을 사느냐라고 놓고 봤을 때는 대형주들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대형주가 아니라면 중소형주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이 경기가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 그리고 성장주들을 외국인들이 쌍끌이로 끌어모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대형주에 이어서 다음은 중소형주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모습들로 봤을 땐 제가 준비했던 종목군들 상당히 저평가가 돼 있는 그런 종목군들입니다. PBR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0.5배 수준도 안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충분히 트레이딩 관점으로든 아니면 투자 관점으로든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정재현 멘토, 네. 제가 오늘 이 이슈를 좀 보니까, 와, 이거는 지금 분명히 이제 이번 하반기에 우리 계좌를 승천할 수 있는 타이밍의 이슈인 것 같아요. 근데 특징을 딱 보니까, 저도 지금 정확히 알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 뒤에, 네. 종목명 맨 뒤에 홀딩스라고 하면 이 중소형 지주사나 지주회사로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지주사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주식을 홀딩 관점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일단 일맥상통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홀딩자가 들어가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뭐 지금 기업의 가치,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재무제표상으로 가치와 적정 주가를 이제 체크하는 건 잠시 뒤에 2월 멘토 또 얘기를 나눠보겠지만요. 가격 자체가 저평가되어 있는 위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종목군들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좀 흐름을 한번 살펴보죠. 자, 일단 진양홀딩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상당히 변동성이 컸었습니다. 6월달, 7월달 시장이 좀 많이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도 이 진양홀딩스의 기술적인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꾸준하게 저점을 높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고점도 추가적으로 높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전고점까지도 넘어설 수 있는 신고가의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 분석을 좀 보시게 된다면 아마도 재무 구조라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하단을 보게 된다면 PBR이 보여지는데요. 0.36배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PBR이 1배 수준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했다라면 지금 현재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또한 마찬가지로 보게 된다면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긍정적입니다. 즉 외국인들이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상당 부분 매수를 하고 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대형주에 이어서 이 진양홀딩스 중소형 지주사도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뭐 코오롱이라든가 한진중공업홀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방 산업 부분들에 있어서 현재 경기가 서서히 회복이 되게 된다면 실적 또한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올라서는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지주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현재 자회사들의 실적이 자연스럽게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즉 지주사도 실적이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결국 경기에 대한 모멘텀과 맞물리면서 자회사의 실적이 좋아지고 그 다음 지주사까지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다. 이런 모습들로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투자 혹은 트레이딩 포인트를 잡기에는 충분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진양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네. 중소형 지주사임에도 불구하고 배당금도 주네요. 그렇죠. 상당 부분 좀 저도 지금 찾아보니까 되게 좋은데요. 그렇죠. 배당도 좀 나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해서 약 7% 가까이 좀 나와줬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상당히 우량하고 돈도 또 많이 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현금성 자산을 많이 쥐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연말로 넘어가게 되면 배당 투자까지도 염두에 둔 투자를 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상당히 싸고 저평가돼 있고 배당까지 주는 일석삼조 부분들을 맞춰놓고 본다면 진양홀딩스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저도 이제 가치 투자를 좀 많이 선호하는 편인데 네. 말씀하신 대로 진양홀딩스는 상당히 매력 있어 보입니다. 싸요? 특히나 이제 아까 이제 밸류에이션도 설명을 좀 해주셨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부분이고 일단 우리가 한번 연말로 갈수록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실적에 대비해서 좀 주가가 많이 움직였다면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전체적인 평가에 대해서 아마 이슈가 맞춰질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배당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높아질 것 그렇죠. 같은데. 지금부터 시작되는 네, 경우 진양홀딩스 같은 경우는 배당 중에는 5%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한 가지 좀 질문사항이 있다면 코롱 같은 경우는 일단 제 생각에도 자산 가치는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예, 일단 상당히 좀 좋은 질문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향후에 대한 미래적인 그 부분들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조선 섹터를 한번 보게 된다면 조선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3분기에 대한 실적이 그렇게 썩 좋은 모습들은 아닙니다. 좋은 모습들은 아닌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가 수주 부분들이 현재 매출로 잡히면서 실적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향후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그런 부분들을 포인트로 맞춰놓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결국 산업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될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에 베팅을 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수주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부분들, 미래지향적인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코오롱이라는 지주사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성장이 좀 가능하다. 즉 자산 대비해서 저평가가 돼 있다라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메리트가 느껴질 것이고 거기에다가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에 대한 가시성이 보여지게 된다면 아마도 그때는 이미 주가는 올라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대에서부터는 서서히 좀 관심 있게 봐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코호롱도 지주사 성격. 그러니까 지금까지 좀 상당히 그 부정적인 실적이 이제 좋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죠. 미국에서 이제 패소한 내용도 좀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현재 기점에서 보면 우리 정재훈 멘토의 얘기를 들어보면 코호롱도 역시 지주사 성격 쪽에서 이제 여러분들 대형주로 좀 인식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섹터 자체가 좀 중소형주 쪽으로 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관점으로 놓고 보면 지주사 성격 상당히 좋다고. 자, 그럼 정재훈 멘토 네 종목이나 주셨는데 네 종목 중 그래도 탑픽 종목 한번 뽑아보고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매매 전략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탑픽 종목은요, 잠시 뒤에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두 번째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진양 홀딩스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왜냐면 두 번째 종목으로. 네. 네. 두 번째 종목은 진양 홀딩스인데요. 일단 상당히 좀 추세가 견조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실적은 실적대로 좋은 모습들이고요. 어느덧 이제 신고가를 좀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네요. 좀 전에 수급적인 흐름들 속에서 보셨다시피 외국인 쪽에서는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차트를 좀 더 확대를 해서 보게 된다면 네. 매물대를 소화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럼 이 매물을 소화하고 난 이후에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타난다. 그러면 결국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했다면 지금 현재 박스권역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렇다면 이 박스를 돌파하게 된다면 마디 이론상 이 값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놓고 봤을 때는 목표치는 잠깐만요. 지금 또 그 나온 거예요? 마디 드디어 그렇죠. 나온 겁니까? 예, 목표치는 약 2,300원 정도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이러니하게도 정고점 근처죠. 이 신고가 부근이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저도 왜 이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또 왜 이렇게 저항 라인대가 있다라는 부분들. 여기에다가 또 한 가지 더, 좀 더 예를 들어서 매매하다 물렸어요. 물렸다라는 분할 어차피 한 번에 매수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만약에 물렸다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 분할 매수로 한 1차, 2차 정도 매수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내일 좀 밀린다 그러면 2,100원에 한 10% 매수하시고요. 좀 더 밀린다 그러면 한 2,000원대에서 10% 매수를 해서 20%를 맞추는 겁니다. 네네. 추세상 한 번에 죽진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물렸어요. 그렇게 된다면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배당락까지 5%가 나오거든요. 그래요. 참 또 마디에 대해서 이제 기법을 얘기하시면 참 겸손하세요. 얄미워. 참. 그래도 참 매력 있어요.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지수사를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조금 이제 실적까지도 좀 감안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배당 수익률이라든가. 그런 네. 거 봤을 때는 제 생각엔 역시 지금 설명하신 진양홀딩스가 조금 더 좋아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코롱이라든가 뭐 한진중공 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실적 가치가 네. 조금 적자, 네. 시연하는 뭐 이런 부분들이 아직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뭐 추천해 주신 종목에서는 네. 진양홀딩스가 상당히 좋은 흐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종목 잘 고른 건가요, 오늘? 네, 아주 좋은 종목. 특히나 알겠습니다. 이제, 예, 여러분들이 특히나 하반기로 갈수록 배당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되거든요. 최근에 이제 SKT나 이제 KT 같은 경우도 좀 올라주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 면에서 진양홀딩스의 그 배당 수익률 5%는 상당히 좀 매력적이지 않나.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주가 네.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저 주생 김도영도 이렇게 팔랐깁니다. 봤더니 진양홀딩스 오늘 빨리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기업 분석을 내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내일 또 MVP들 교육이 좀 있긴 한데 그 전에 진양홀딩스 저도 분석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에 맞서는 우리 이효혈 멘토의 종목 봤다, 종목 발견 신봤다. 이슈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이슈는 반도체 장비주 급등을 했다. 빅사이클에 진입을 했다. 이런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있었고요. 실제 오늘 흐름도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아주 강세 흐름이 좀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장비주들이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오늘 테스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1,450원까지 오르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원익 IPS, PSK, 국제엘렉트릭 등도 3에서 한 7%대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고요. 앞으로도 수주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시장의 관심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봤다 관련된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먼저 원익 IPS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시장이 사실 그 이슈에 대해서는 미리 좀 얘기가 됐어요. 이제 3D 낸드에 대한,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에 대한 얘기인데 최근에 어제자에서도 이미 어느 정도 언급은 좀 됐습니다만은 삼성전자의 시안 중국 공장에서 지속적으로 수주가 발생할 것이다. 특히 이제 한 8조 원, 7조 원에서 한 8조 원 정도 되는 수주가 나올 것이다. 빅사이클에 진입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큰 기대감을 오늘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제 물론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네. 오늘 삼성전자의 상승을 필두로 해서 원익 IPS도 오늘 급등해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원익 IPS는 사실 주가 흐름이 사실 좀 무거운 종목이었어요. 굉장히 좀 무거운 흐름이었는데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상승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흐름을 좀 먼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죠. 저 주봉을 한번 보시면 네. 사실 올해 원익 IPS의 흐름은 좋았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올 초에 주가가 5,000원 선에서 진행이 되다가 사실 상반기까지 해서 한 7,000원까지 꽤 많이 올랐습니다. 주가가 50% 가까이 상당히 좀 많이 올랐는데 그 이후에 지금 오늘 신고가를 경신을 했던 그런 모습인데 이것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기대감들이 저변에 깔려 있으면서 반등을 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4분기에 들어서면서 수주가 나온다. 특히 이제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오늘 그 기사가 좀 났어요. 원익 어떤 IPS. 기사가 났어요? 네, 오늘 삼성의 그 중국 공장 그쪽에서 수주를 오늘 체결 계약을 했다. 이런 부분이 아마 실제로 중국 반도체 장비 공장 쪽에서의 지금 라인 증설에 따른 수혜 부분인 거죠? 그렇죠. 이제 그 뉴스가 오늘 좀 뜨면서 오늘 굉장히 그 주도적인 흐름을 좀 나타냈는데 일단 그 3D 낸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3D 낸드는 원래 도시바에서 2007년에 원래 이제 그 생각을 좀 해냈던 것인데 네. 올해 양산은 지금 삼성에서 좀 먼저 하는 그런 지금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되고요. 어제도 설명이 좀 됐겠습니다만 3D 낸드는 역시 이제 반도체 쪽에서 용량 문제가 되겠습니다. 용량을 굉장히 좀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신기술인데 이런 쪽으로 앞으로 발전되고 수주가 많이 늘어날 거로 예상이 되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9월 27일자죠. 콘솔 기기에 대한 제한적인 그런 제한을 좀 가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중국 정부가 10년 이상 됐는데요. 그 부분을 좀 풀겠다 이런 좀 해제를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실제 이런 부분들이 그 삼성전자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차세대 사실 그동안은 사실 핸드셋 부분이 상당히 삼성전자의 어떤 수익을 이끌어 왔는데 지금 예상은 4분기에 삼성전자의 실적이 그 반도체 부분에 호조에 힘입어서 계속해서 호조를 이어갈 거다 이런 좀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오늘 굉장히 어떤 선제적인 어떤 흐름이 좀 나왔다. 물론 오늘 원익 IPS의 주가는 한 8% 가까이 급등을 했어요.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주봉의 흐름이나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신호탄의 어떤 역할을 좀 하는 그런 주가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IT 장비주 오늘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고민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3분기 어닝 시즌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닝 시즌인데 대부분 이 IT 부품 섹터들에 대한 저평가가 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상당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일단 제가 궁금한 부분들은 만약에 지금 현재 매수를 하게 된다면 이 원익 IPS 같은 장비 쪽 섹터를 보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카메라 모듈 쪽이라든가 아니면 터치 패널 쪽이라든가 그런 쪽 섹터를 좀 매매를 하실지 제가 좀 그게 궁금하거든요. 저도 궁금해요. 네, 지금 사실은 그 섹터가 좀 나눠져 있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쪽은 이제 반도체 장비 쪽이고요. 말씀하신 거는 아무래도 휴대폰 셋에 들어가는 부품 쪽 그렇죠. 카메라 모듈 쪽인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둘 다 사실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저도 사실은 과거에 플렉스컴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네. 최근에 PSK라든가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그 휴대폰 부품주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은 가져야 되는데 지금 무게 중심 자체가 굉장히 수주 모멘텀에 좀 많이 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삼성전자의 흐름 자체도 이제 3분기 실적이 아마 삼성전자도 나오게 될 텐데 전반적으로 10조 원은 넘지 못한다 이런 소문 좀 많이 있습니다만 예상대로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올 거로 이렇게 예상이 돼서 그런 부분에서는 양쪽 다 사실은 저는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편이고요. 다만
다만 무게중심이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장비주에 많이 시장에서는 좀 관심을 끌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효열 멘토. 지금 두 종목을 신봤다 종목으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요즘 서울경제에서 이 종목 싼가요? 라는 걸 주로 지금 방송을 하고 계신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뭐 시청률도 그때그때 막 점프가 그냥 뛴다고 좀 들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진짜 이 두 종목은 정말 지금 현재 입장이라면 싼가요? 지금 제가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주가를 판단을 할 때 이제 자산 가치를 판단하게도 되고요. 또 네. 실적 가치를 판단하게 되고 또 성장 가치까지 좀 봐줘야 되는데 네. 지금 PSK 특히나 이제 앞서도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네. 오늘도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PSK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이 굉장히 우량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좀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주가 흐름만 본다면 최근 특히 단기적인 흐름에서 보면 PSK는 역시 5,000원대에서 지금 8,900원 거의 9,000원까지 아주 수직으로 상승을 했는데 오늘 제가 오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주가 흐름은 상당히 좋으면서도 지금 주가는 굉장히 그렇게 비싸지 않다. 뭐 아주 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지금 PSK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1,65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PSK의 자산 가치를 보면 일단 총자본이 1,300억대 정도까지 꽤 높고요. 그다음에 부채가 상당히 적습니다. 재무 구조가 상당히 우량해요. 그러니까 부채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더군다나 이제 흐름에서는 전체적으로 올해 매출이 1,000억 원 이상으로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 한 180억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수준이라면 현재 주가는 적정 주가 수준은 된다고 보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떤 수준 모멘텀이 가시화됐을 때 내년과 내후년에 어떤 영업이익이나 매출은 급증할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흐름으로 본다면 현재 주가는 적정 주가이고요. 그런 성장 가치까지 반영한다면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싸답니다, 여러분. 두 종목보다 지금 단기적으로 일봉을 보면 상당히 강한 급등세가 나온 것 같은데, 우리 이효열 멘토가 이 종목 결론을 내줬습니다. 싸다. 그래서 매력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럼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아무래도 또 서울경제에서 마신이란 코너를 좀 하고 계시죠? 정재훈 멘토. 네, 그걸 보면,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PSK는 마디로 지금 찬 건가요? 더 가나요? 이건 더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예, 더 갈 수밖에 없는데요. 잠깐 좀 맛배기만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다는 안 보여주실 거고요? 네, 저점을 찍었어요. 네. 그리고 고점을 찍었죠. 근데 이게 상승이 이만큼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점이 나왔었죠. 이 저점을 확인을 하고 전고점을 넘어갔을 때 필수가 되는 게 거래량입니다. 네.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터지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네. 이걸 상승폭을 그대로 갖다 붙이면 요래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자, 요래 상승. 넘었는데요? 여기가 목표치예요. 자, 네. 그럼 한번 볼게요. 목표치를 딱 보게 되면 이날 음봉이 윗골이 달린 음봉이 나오는 날에 목표치를 차고 난 이후 재차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네. 결론은요. 이거 8,100원대 오면 사야 됩니다. 8,100원대 오면, 네, 애누리 게 8,100원대. 좀 싸지면, 예, 이건 사면은요 한마디 더 나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저도 사실 오늘 방송할 때 한 8,000원 선 정도면 네. 상당히 살 수 있는 좋은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또 우연히 또 마디 일어나고 지금 왔네요. 이게 또 마디하고 이 가치에 대한 이런 부분들하고 보면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진짜로요? 그럼요. 진짜예요? 맨날 속고만 사셨습니까? 맞습니다. 믿으세요. 원래 애널리스트는 원래 이렇게 한 번 더 뒤로 해도 되고, 알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무슨 마신, 여기 싸신은 아니고 그러면 가신, 뭐 가치 투자의 뭐 신, 또 여기는 마디매매의 신. 와, 이거 정리가 안 되는데요. 와, 어제부터 우리 멘토분들이 각각 자기 무기를 지금 계속 얘기를 하죠? 저 주쌤은 그래서 늘 거기에 중간에 중립상에서 색깔 신호등으로 항상 교통정리를 하고 있다. 요즘 신호등 난리 났습니다. 진짜 선물이면 선물, 현물이면 현물 계속 수익 내고 있는데요. 자, 그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오늘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오셨는데 신봤다 종목의 핵심은 나온 것 같아요. 진양홀딩스
그리고 또다시 이 PSK 같은 게 나온 것 같거든요. 특히 PSK는 눌림목인 8,100원대 초반부가 들어온다라면 매수해도 된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 여러분 한번 관종에 넣으셨다가 흐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샘플러스에서 한번 질의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공개방송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종목 봤다, 종목 발견, 신봤다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겠고요. 이제 여러분들의 계좌를 우리 샘플러스 그리고 서울경제TV의 시청자분들의 계좌를 승천시켜드려야 될 그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승천주 시간이 왔는데요. 멘토분들의 승천주 어떤 종목을 갖고 오셨는지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한번 볼까요? 네, 내일장 승천주로 이효열 멘토는 원익 IPS고요. 정재훈 멘토는 일진홀딩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종목 발견 이슈에서 도출된 종목의 탑 종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오늘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진양홀딩스보다 더 좋은 종목이고 PSK보다 더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포트에 넣으시는 것 같은데요. 정재훈 멘토의 일진홀딩스 투자 포인트 지금부터 들어볼까요? 예, 제가 준비한 종목은 일진홀딩스입니다. 일진그룹의 지주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대형 섹터 중에서는 살만한 종목이 없습니다. 왜? 많이 올랐으니까요. 일정 부분 쉬어가는 흐름들이 전개가 돼야 된다라고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대안주를 좀 찾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줘야 되는데요. 일단 일진홀딩스가 제격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일진그룹주의 지주회사다라는 부분들 일단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좀 보시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주사 개념인데요. 총 27개 국내 계열회사 그리고 해외 법인을 10여 개를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자, 일진그룹 일진홀딩스의 홈페이지입니다. 일단 미래창조기업 일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건물이 있습니다. 전부 다 계열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하고 있는 사업이 많은데요. 제가 왜 하필 일진홀딩스를 준비를 했냐면요.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일진전기가 상당 부분 전기 쪽과 통신 쪽에 있는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전방 사업 쪽은 경기가 회복이 되게 되면 가장 빨리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놓고 봤을 때는 한 가지 좀 메리트를 느낄 수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숨어있는 스마트 그리드 대장주 중에 하나죠. 그렇죠. 케이블부터 시작을 해서 스마트 그리드까지 다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는 이 일진전기가 올해 큰 폭의 턴어라운드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일단 덤으로 일단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부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왜? 일진 디스플레이, 즉 IT 부품 섹터, 특히나 터치스크린 패널 쪽에서는 일진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큰 강자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최대 1차 벤더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먹거리는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여기에다가 일진전기에 매연 저감 장치까지도 좀 만들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 쪽과 친환경 쪽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이슈와 코멘트를 붙일 수가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 이 두 가지만 보여드렸을 때도 전방산업 쪽에서 있었을 때 선두 위치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쪽은 바로 소재입니다. 이 소재 쪽은 일진 다이아몬드와 일진 머티리얼즈, 일진 제강 이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라면은 지금 현재 일렉포일 시장을 국내 최초로 개발을 했고요. 세계 3대 메이커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일진 머티리얼즈가 2차 전지 관련 섹터로 분류가 되면서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특히나 휴대폰 쪽에서도 일렉포일 부품을 사용한다. 갤럭시 4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죠. 이런 모습들로 놓고 봤을 때는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금융 쪽과 방송, 전주방송까지도 계열 회사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결국 따져보게 된다면 전방 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소재, 그리고 뒤로 보면 금융 쪽과 방송 쪽까지 사업을 연계를 하고 있는 그런 지주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점차적으로 실적은 회복이 만약에 실적이 증가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일진홀딩스 같은 경우는 더더욱 더 큰 실적을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은 상당히 큰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 부분들은 화면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PBR만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0.5배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 이게 한 가지 메리트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부분들은 아쉬운 부분들은 배당 수익률이 있습니다. 뭐 작년 기준이 약 1.7%밖에 안 나왔는데요. 이거는 점차적으로 좀 증가를 할 수 있습니다. 왜? 돈을 많이 벌면 그만큼 배당을 많이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일진홀딩스를 가지고 왔느냐? 올해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진홀딩스 점차적으로 실적이 증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재훈 멘토 이제 바로 차트를 통해서 매매 포인트 한번 짚어보죠. 자, 우선 일진홀딩스의 일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 상당히 많은 큰 폭의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우선적으로 확인해 봐야 될 부분들을 매물대를 한번 보면서 할게요. 지금 하늘색 선이 있습니다. 이 하늘색 선이 각각의 매물대인데요. 지금 현재 이 매물대를 돌파를 해주고 난 모습들을 보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들을 확대를 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확대를 해서 보게 된다면 엄청난 대량 거래가 나타나면서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고점을 형성해주고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조정을 받고 21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꾸준하게 점차적으로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좀 전에 매물대를 보셨던 바와 같이 가장 큰 매물대를 돌파를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면 결국 이 한마디로 더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매수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가격적인 전략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가 2,620원에 끝났는데요. 약간 눌러주는 구간입니다. 2,550원을 일단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고 일단 목표가는 3,500원, 손절가는 2,2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진홀딩스가 상당히 그 좋은 흐름의 모습인 거는 같은데요. 한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일진홀딩스가 굉장히 여러 분야의 사업을 가지고 있고요. 또 좋은 자회사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제 생각에는 자회사들이 더 매력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진홀딩스는 이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실적 부분에서 그렇게 크게 보여준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까지는 적자 기업인 부분은 틀림없어요. 근데 자회사의 부분들은 어느 정도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으니까 코멘트 보면 대기업 쪽 섹터를 보더라도 지주사가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로 놓고 봤을 때는 지주사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경기가 회복이 되면 회복이 될수록 자회사들에 대한 성장을 나타날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수혜는 일진홀딩스가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트렌드에 따라서 맞춰간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구간의 트렌드는 지주사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셜록 홈즈 아이러브 연기금의 선두주자죠. 정재훈 멘토의 승천주 일진홀딩스를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에 맞서는 이호열 멘토의 원익 IPS 투자 포인트부터 출발합니다. 네, 원익 IPS를 제가 이제 아까 이슈 종목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원익 IPS 같은 경우 금일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주에 대한 계약 체결에 대한 그 뉴스가 오늘 공개가 됐고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흐름상으로 봤을 때 일단 그러한 기대감들에 대한 주가가 상반기 형성이 됐다가 실질적으로 오늘의 주가 상승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수혜를 입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질적으로 오늘 흐름상에서 수급적으로 오늘 굉장히 많이 그 수급이 좀 들어왔어요. 특히나 기관 투자자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 모두 다 이틀 연속 크게 좀 매수해주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주가는 상당히 단기적으로 올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특히나 이제 그 수주 부분에서는 특히나 이제 3D 낸드 중국의 시안 공장에 대한 그 어떤 수주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수혜는 굉장히 원익 IPS가 크게 받을 것이다라는 것이 중론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보면은 전체적으로 실적이나 재무제표를 좀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익 IPS 흐름을 좀 보시면 전체적으로 시가총액이 5,300억에 이르는 뭐 굉장히 IPS를 흡수합병하면서 이제 된 기업인데요. 지금 보시면 일단 굉장히 재무 구조도 좋습니다. 총 자본 3,300억 그리고 부채 비율도 한 50% 정도 수준이고요. 상당히 좋고요. 특히나 우리가 이제 집중할 것은 이제 매출의 흐름들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 특히나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4천억을 넘는 그런 매출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나 올해 영업이익 400억대, 또 당기순이익 300억대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약간 이제 적자 부분이 좀 지연이 됐지만 3분기 이후부터 상당히 급등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말씀드리고, 특히나 이제 중국 시안 공장의 수주 부분이 내년 3분기까지 계속 이어질 거다 이런 부분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면 충분히 어떤 할인이 아니라 오히려 할증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차트를 통해서 매매 포인트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익 IPS 사실 오늘 급등했기 때문에 그 투자자분들이 쫓아가시기에 조금 비싸지 않을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무구조나 성장성 그리고 실적을 봤을 때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매가는 일단 오늘 추가적으로 조정이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매수가는 7,750원으로 제가 책정을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흐름상으로 사실 증권사 쪽에서는 목표가가 한 10,000원까지 현재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일단 9,000원 선에서의 저항을 일단 받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일단 1차 목표가로 9,000원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손절 흐름에서는 일단 최근의 흐름에서 7,000원 선이 상당히 중요한 지지선이라고 본다면 손절가는 7,000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신들의 경합인 것 같습니다. 마신의 일진홀딩스 그리고 가신의 원익 IPS 이 두 분들 장중에 매일 좀 하신다라는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 서울경제TV를 통해서 상세하게 또 들어보시는 거 어떤가 싶고요. 두 분 다 공개방송을 할 때 질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매 포인트 힐링 잘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승천주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샘플러스 가족분들의 계좌를 한 땀 한 땀 승천시킬 우리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가 유지되고 운영되고 있죠.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 살펴보는 시간으로 가져가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자, 여러분들 이제 먼저 본격적으로 저희의 운영 원칙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여러분들 핵심적으로 보셔야 될 것은 저희가 지금 항상 승천주를 언급드릴 때 목표 제시가, 매수가를 언급드립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의 밴드를 적용해서 편입을 시도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최명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SOE를 비롯한 한국가스공사, 차바이온의 포트에 들어와 있는 모습인데요. 전반적으로 조금 오늘 아쉬운 부분에 좀 쉬어가는 템포들이 지속되고 있었지만 보유견, 세 종목 모두 다 보유견 주셨습니다. 금일 출연하신 우리 셜록 홈즈 정재훈 멘토거든요. 락앤락과 하림홀딩스. 그런데 오늘 하림홀딩스 좀 아쉽게 좀 순간적으로 급락 자체가 좀 나왔습니다. 잠시 뒤에 점검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내일장 승천주로 일진홀딩스가 내일 금요일 날이죠. 포트에 편입 시도를 합니다. 지금 나오는 전략대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다음은 나무노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한국전력과 두산중공업이 어제 가지고 나오셨죠. 44,900원에 편입 성공했다라고 말씀드려서 두 종목 모두 다 보유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수님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네, 포스코 ICT가 또다시 아쉽게 또 편입을 실패했습니다. 상보는 13,300원에 편입이 성공되면서 2.6%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보유견 주셨습니다. 이호열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P&E 솔루션 포트에 지금 들어와 있는 부분인데요. 금일장의 강보합 정도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뒤 점검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승천주로 원익 IPS가 금요일장에 포트에 편입 시도를 합니다. 현재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현재 보이는 화면대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다음은 양순모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오늘장의 RF텍이 또다시 강한 모습들이 좀 나왔었는데요.
한미약품역시도 강보합 부분에서 강세 쪽으로 전환이 되면서 수익률 짱짱이 들어오면서 두 종목 모두 다 힐링하고 계시는 분들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한솔 홈데코가 포트에 지금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요리사죠. 주식요리사 이상로 멘토입니다. 동일고무벨트와 삼성중공업이 포트에 들어와 있는데요. 두 종목 다 1%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정대희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조이맥스가 전일자로 손절 처리가 되었고 현재 포트에 승천주가 아직 들어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포트가 비어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률 베스트 5까지 좀 보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수익률 베스트 5 이후에 이제 명예전당까지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방송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멘토분들, 금일 출연하신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 점검 시간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멘토, 오늘 일단 하림홀딩스부터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예, 하림홀딩스가 오늘 3.7% 가까이 좀 밀려 내려오면서 일단은 박스권으로 좀 해결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자, 차트를 좀 보면서 바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N자형의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난 이후에 일단은 어느 정도 박스권역을 했는데요. 제 손절 라인은 2,500원 정도로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2,2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원인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만약에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하락 N자형으로 좀 밀려 내려올 수가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일단 보유 관점 의견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너무 공포를 느끼지 말자. 네, 일단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두 번째 이어서 종목은 락앤락 한번 볼까요? 락앤락입니다. 일단 어느 정도 3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영업이익 같은 경우 올해 3분기 약 22% 정도 증가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이제 바닥권역을 좀 탈피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고 중장기적인 중국 모멘텀이 좀 발휘가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나올 수 있다. 외국인들은 잠깐 팔고 있지만 기관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일단 보유 관점 유지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두 종목 모두 다 일단은 강력 보유 의견을 좀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좀 궁금하신다면 샘플러스를 통해서 우리 정재훈 멘토를 찾으시면 좀 더 상세하고 친밀감 있게 근접해서 좀 서로 점검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효열 멘토 같은 경우는 이제 P&E 솔루션을 포트에 좀 있거든요. 네.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네, P&E 솔루션 사실 최근에 급등락을 좀 이뤘습니다. 그저께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죠. 12,000원 언저리까지 갔었어요. 11,900원까지 진출했다가 동전 하나 모자랐어요. 네, 급등락을 좀 하는 그런 모습인데 네. 테마주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다만 제가 이 종목을 편입을 한 것은 역시 우리가 2차 전지에 대한 흐름을 좀 생각을 좀 하자 시장에서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렸고 특히나 삼성 SDI의 흐름을 본다면 계속해서 일단 추세 상승입니다. 물론 이제 그 여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충분히 테슬라의 주가도 좀 많이 올랐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 좀 눌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미래를 본다면 역시 2차 전지는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추세의 어떤 테마이고 성장 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P&E 솔루션은 일단 보유 관점에서 아직까지 21선을 오늘 지지하는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 다시 한번 12,000선의 목표가를 제시해드리면서 보유 의견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P&E 솔루션. 어제 동전 하나만 있었어도 목표가를 딱 도달해서 포트에서 제외될 수도 있었는데요. 자, 좀 아쉽지만 별도의 테마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급등락 견뎌보자라는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자, 오늘 연휴 전날 이 늦은 시간 방송을 준비해 주신 우리 정재훈 멘토 그리고 이효열 멘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하는 시간은 여기까지다라고 얘기해서 또 채널 또 진짜 네. 자, 그럼 보겠습니다. 고지사항이 좀 있으면 여러분들 필요한 시간인 것 같겠고요. 부산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나무는 멘토가 부산 강연회를 합니다. 주식승천 멘토 승천주를 잡아라는 슬로건과 함께 장소 서면역 쪽의 러닝스퀘어에서 진행을 하신답니다. 사전 선착순으로 접수가 되는데 참가비가 10,000원이니까요. 1577-7451로 하셔서요.
들어오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나무노 멘토가요, 이 토요일 날 앞서서 했던 강연의 뒤에 바로 일요일 날 같은 장소에서요 서면요, 참가비 44만 원으로 사전 선착순 모집을 합니다. 이 내용은요, 워런 버핏의 적정 주가 이렇게 구한다. 워런 버핏이 이 주가를 구하는 데 있어서 적정 주가 이 공식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참여를 하셔서 좋은 정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늘 저희 서울경제TV 샘플러스 저희 멘토분들 사랑해주셔서 감사한데요. 포털 사이트에서 샘플러스를 치시면 쉽게 들어오실 수 있고 공개 방송을 참여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도 릴레이 공개 방송이 진행 중이니까 많이들 입소문 내셔갖고 귀소문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오늘 밤 잘 보내셨다가 내일 쉬는 날이니까 힐링 잘 하시고 저희는 금요일 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